아모린 감독이 지난 울버햄튼전이 끝난 이후에 호일룬의 끔찍한 결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호일룬이 지난 경기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냐, 70분을 소화했는데 70분 동안 슈팅을 단 한 번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슈팅도 수비의 블락에 막힌 슈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골대로 향한 슈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건데, 심지어 경기 중에 70분을 소화하는 동안 볼 터치 횟수는 1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횟수도 8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호일룬이 공격 지역에서 볼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공격 기회가 만들어져도 본인이 슈팅으로 이어가는 횟수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맨유가 울버햄튼에 비해서 볼 점유율도 높았고 슈팅 숫자도 울버햄튼이 4개, 맨유가 12개였어요. 기본적으로 맨유가 더 많은 공격 숫자와 더 많은 볼 점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수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0대1로 결국에는 사라비아의 프리킥 한 방으로 패배를 당했다는 게, 기본적으로 맨유가 득점할 수 있을 때 득점을 못한다는 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호일룬이 이번 경기도 득점을 못하면서 최근 6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상태고요. 가장 최근에 호일룬이 득점을 했던 게 3월 17일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입니다. 그런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이전에 몇 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냐면, 호일룬이 모든 대회에서 득점을 기록한 가장 마지막 득점이 레스터전 이전에는 12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17일 레스터시티전에 득점하기까지 3개월 동안 득점이 없었거든요. 무려 21경기 동안 득점이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호일룬의 기록이 28경기에 나와서 리그에서 3골, 유로파리그에서 12경기에서 5골.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는 아무래도 약팀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득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총 45경기에서 8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일룬이 영입이 될 때 1000억 가까이 이적료를 주고 영입한 선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좋지 않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경기가 끝나고 아모린 감독이 호일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 아모림은 맨유가 끔찍한 득점 기록 속에서 선수단을 강화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7,20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7,200만 파운드가 1,368억 정도예요. 1,400억에 영입된 호일룬은 리그에서 28경기에서 1골이라고 나와 있는 3골이거든요. 네, 3골을 넣었다. 엄청나게 좋지 않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맨유가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 영입을 또다시 할 것인지, 사실 1,300억이라는 이적료로 데려온 호일룬인데, 이 호일룬을 데려와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리고 호일룬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호일룬을 믿지 못해서 다른 스트라이커를 영입할지, 지금 검증된 골잡이일지 아니면 유망주일지 이런 것들이 불명확한 상태다. 그런 와중에 아모린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스트라이커 영입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그리고 결정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남아있는 시즌에 집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한 선수의 득점력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최전방 공격수 라인에 3명 정도는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기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나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뛸 수 있는 미드필더들을 기용해서 미드필더들의 득점력을 살리는 것도 하고 있다. 다만 팀 전체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골을 이런 기회에서 넣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무스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회를 놓친 선수들이 꽤 있다. 물론 하무스는 골을 넣는 것이 하무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무스가 득점이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무스에게 훈련을 시키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하무스가 기본적으로는 골을 넣어야 되고, 스트라이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골을 넣는 거니까 골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냈었고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력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끝나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다면 하무스가 왜 이렇게 골을 못 넣느냐. 분명히 아탈란타에서는 호일룬이 괜히 맨유가 1300억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가 아닐 테고, 그리고 호일룬을 영입하고 싶었던 팀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호일룬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 아니면 전술적으로 아예 맨유의 전술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호일룬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테나 감독 시절에는 잘 활용을 못했다는 평가를 들을 만하지만 사실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그 모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의 축구는 상대를 전방으로 끌어내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마즈라위, 더리우트, 요로 이 센터백 라인도 내려가면서 수비를 뒤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수비를 뒤로 끌어낸 이후에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살짝 내려오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앞쪽으로 유도하죠. 그러면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많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볼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최전방에 있는 호일룬 옆에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의도적으로 윙백이 이렇게 내려가면 윙백이 내려갈 때 그 뒷공간으로 내려가주면서 본인에게 붙어있는 수비를 또 끌어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일룬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나나 골키퍼가 예를 들어서 호일룬을 바라보고 호일룬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는데, 호일룬의 특성이 아무래도 등을 지는 플레이는 잘 못하는 선수다 보니까 심지어 맨유의 이 볼을 방출하는 방식도 호일룬이 등을 지는 곳이 아니라 호일룬이 뛰어나갈 수 있게 좌우 측면으로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호일룬이 가운데 있다가 달려나가면서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과 스피드 경합을 하는 거죠. 사실 아탈란타에서도 호일룬이 원톱으로 기용될 때보다 투톱으로 기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호일룬이 최전방에서 9번 공격수의 역할을 하면서 버텨주고 내주고 이런 것을 애초에 잘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9번 역할을 하는 선수가 옆에 있으면 호일룬이 옆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2명의 스트라이커가 배치가 되면서 공간으로 좌우 측면으로 퍼지는 이런 스타일의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스타일에서는 호일룬이 분명히 잘하는 면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일룬이 달려갈 수 있도록 아모린 감독도 구도를 만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어제 경기를 보면 어제 맨유가 후반전에 이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 최후방 3백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는 장면이고요. 이때 왼쪽 윙백이었던 에머스도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인 에릭센도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울버햄튼 선수들을 앞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끌어당기면 이 공간에 공간이 나오니까 앞쪽에 있었던 가르나초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수비를 한 명 더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뒷공간에 공간이 나니까 에릭센이 한 번에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모든 선수가 앞쪽으로 끌려 나와 있고 심지어 가르나초까지 내려오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끌려냈으니까 뒤쪽에는 호일룬이 혼자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합 상황에서 호일룬이 수비수와 경합을 하면서 볼을 받을 때 센스 있게 수비수를 등지다가 뒷발로 볼을 컨트롤하면서 순식간에 아주 좋은 스킬로 상대 수비를 속여냈어요. 그러면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한 명의 선수를 분명히 잘 제쳐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본인이 잘하는 폭넓게 움직이는 동선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한 명의 수비를 돌파를 하면서 넓은 공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일룬이 한 명을 제껴내니까 옆에 있었던 수비가 호일룬에게 달려들면서 반대편에도 공간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호일룬이 부담감이 심해 보이는 게, 여기서 달려가다가 분명히 본인이 수비를 한 명 벗겨냈고 그리고 수비가 벗겨내면서 다른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반대편에는 2대1 상황이죠. 우리 팀 공격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호일룬이 머뭇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플레이가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많아지니까 보통 이렇게 공간이 많으면 달려가는 공격수, 가속도가 붙어있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는 수비수보다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호일룬이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달려들면서 쭉 치고 나가면 수비수가 호일룬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본인이 1대1 상황에서 자신이 없으면 패스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호일룬이 여기서 패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돌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호일룬이 갑자기 멈춰서 수비수도 멈춰요. 이렇게 되면 수비수와 공격수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지게 되죠. 기본적으로 공격수가 스피드를 붙여나가면 수비수가 불리해지는데 공격수가 달려나가는 걸 멈춘 거예요. 그래서 호일룬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스피드가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치고 달리니까 앞쪽에 있었던 수비수도 편안하게 호일룬을 따라가서 호일룬이 결국에 이 좋은 찬스에서, 심지어 이게 이 라인에서 보면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호일룬이 여기서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는 것도 아닌데 1대1 돌파를 하다가 수비수에게 가로막혀서 결국에는 여기서 아무런 슈팅도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호일룬이 잘할 수 있도록,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호일룬 자체가 이 기회를 못 살리는 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거고, 사실 어제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도 있었지만 저 장면에서 너무나 자신감 없는 플레이가 나왔다는 게 더 안 좋은 면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뭐 결정력에 있어서도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에릭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때 가르나초가 에릭센의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한 번에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에릭센이 뛰어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이런 월 패스를 굉장히 맨유가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릭센에게 수비가 붙는 순간 에릭센이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수비가 본인에게 붙자마자 뛰어나가는 가르나초에게 볼을 넘겨주게 됩니다. 아주 적절한 이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가르나초가 이 측면 공간을 무너뜨렸고 호일룬도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나초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상황에서 호일룬이 그대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멈칫하면서 뛰어들어갔어요. 반응이 약간 늦다 보니까 가르나초의 이 크로스를 결국에는 발에 맞추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확실히 호일룬 자체가 이 몸 자체가 좀 얼어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크기 때문에 본인이 잘하던 플레이도 잘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호일룬 대신에 나왔던 아주 어린 공격수 오비 마틴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오비 마틴이 똑같이 호일룬처럼 덴마크 국적의 선수고 2007년생의 선수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비 마틴이 나와서 했던 플레이가 어떤 거였냐면 호일룬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는 거. 그리고 아모린 감독이 이 버텨주는 플레이를 요케레스를 지도할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오비 마틴이 최전방에 있을 때 패스가 그냥 오비 마틴 쪽으로 갑니다. 그럼 오비 마틴이 볼을 잡는 순간 앞쪽으로 마운트가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오비 마틴이 볼을 받아준 다음에 앞쪽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죠. 그러면 앞쪽에서 볼을 떨어뜨려 주면서 이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였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서 오비 마틴의 도움을 받아서 달려 들어가면서 뛰어나가는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가르나초가 달려들면서, 그러면 오비 마틴이 여기서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이 안쪽으로 들어가던 마운트가 볼을 편안하게 받게 돼요. 수비수를 싸우지 않고 수비수는 대신에 앞쪽에서 오비 마틴이 싸워주고 달려 들어가는 마운트는 앞을 바라보면서 떨어뜨려주는 볼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공격수가 이렇게 버텨주는 플레이를 해주니까 마운트가 떨어지는 볼을 받아서 가르나초에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가르나초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면서 볼을 받아서 컷백을 해주는 이런 좋은 장면이었죠. 이런 장면은 또 호일룬이 버티는 플레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비 마틴이 나와서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주니까 공격이 또 굉장히 잘 돌아가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래서 호일룬이 1,300억이라는 정말 거금의 영입이 됐지만 호일룬의 자리가 지난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을 통틀어서 봐도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호일룬이 이제 어떤 시즌을 보낼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즌에 호일룬이 판매가 될 수도 있고 팀에 남는다 하더라도 맨유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수도 있는데, 아모린 감독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찬스를 많이 만들었는데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호일룬을 비판하진 않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호일룬의 부진을 탈출시킬 방법은 훈련을 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득점력에 있어서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